동네에서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면서도 실제로는 꽤 괜찮은 차를 타고 다니는 분을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일정한 수입이 있어 보이는데도 계속 수급을 받고 있는 것 같은 경우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혹시 신고해야 하나 고민되신 적 있으실 텐데요. 실제로 부정수급 신고를 통해 확인되면 환수 결정액의 30%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하면 내가 누군지 알려질까봐 걱정되시죠? 과연 어떤 경우에 신고할 수 있고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정말 신분이 보장되는 건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심스러운 상황을 목격하시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 부정수급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신고하는지, 그리고 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받는지까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정당하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하니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급여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게요. 사회보장급여는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모두 포함되죠. 그럼 부정수급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부정수급이란 수급 자격을 속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나 서비스,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가장 흔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경우 수급자 자격을 얻거나 유지하기 위해 본인과 가족의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예를 들어 실제로는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수입이 있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가족 명의로 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는 경우죠. 장애인 연금이나 수당의 경우에는 허위 진단서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역시 본인 및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연금이나 수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담합해서 실제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돼요. 기초연금에서는 수급자가 사망했는데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계속 연금을 받거나 이혼 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주소지를 다르게 해서 각각 연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정수급들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신고기간은 2025년 7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입니다. 신고 방법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부정수급 신고하기 메뉴를 통해 신고 내용을 입력하시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우편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도움사로 13, 정부 세종청사 10동 5층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 담당관 앞으로 보내시는 방법이고, 세 번째는 팩스로 044-202-3906번으로 보내시는 방법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1551-1290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부정수급 신고 방법이나 절차 안내, 부정수급 관련 기타 민원에 대해 전담 인력이 친절하게 상담해드려요.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바로 신고자 신분 노출 문제인데 이 부분은 정말 안심하셔도 됩니다. 실명뿐만 아니라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 접수 단계부터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까지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된 경우는 없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점 하나는 부정수급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도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수급을 신고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 신고건에 대해 부정수급으로 확인되어 환수명령이 내려지면 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환수 결정액 1억 원까지는 3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1억 원 초과 시에는 초과 금액의 4%에서 20%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신고할 때는 가능한 한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신고자에 대한 정보, 해당 급여나 보조금의 종류, 부정수급이 발생한 일시나 기간 및 지역, 부정수급 방법, 부정수급 추정 금액 등을 자세히 적어주시면 조사에 큰 도움이 돼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김소담 씨라는 분이 계신다고 가정해봅시다. 김소담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딸의 명의로 아파트와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었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사실혼 배우자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었어요.
또한 식당을 운영하여 실제로는 사업소득이 있었는데도 이를 숨기고 10년간 약 7,500만 원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수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을 받게 되었죠. 또 다른 사례로는 이소담 씨가 계신다고 해볼게요. 이소담 씨는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허위 진단서로 장애인 등록을 했고 본인 및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숨겨서 부당하게 장애인 연금을 수령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받은 금액을 모두 돌려줘야 할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게 됩니다. 다만 신고하기 전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의심스러워 보여도 실제로는 정당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일시적인 수입이 있었지만 이미 신고했거나 보이는 것과 달리 실제 소득은 기준에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부분은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낼 것이니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시다면 신고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신고 처리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복지로 시스템을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접수하고 사업부서에서 분류한 후 해당 지자체로 배분됩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신고사항을 접수하거나 반려하게 되고 접수된 경우 부정수급 조사를 실시한 후 부정수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사 완료 후 보건복지부에 결과를 보고하고 시스템에 등록하는 과정을 거쳐요. 제가 오랫동안 이 분야를 지켜보면서 느낀 점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부정수급이 근절되어야 진짜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신고할 때는 신중하셔야 해요. 단순한 추측이나 소문이 아니라 구체적인 근거가 있을 때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고 후에는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시면 되고 조사 과정에서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목격하시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시는데 이제 정확한 절차와 방법을 아시게 되셨으니 필요한 경우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시기 바라요. 물론 개인의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먼저 1551, 1290번으로 상담받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부정수급 신고는 복지로 홈페이지, 우편, 팩스를 통해 할 수 있고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신고할 때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고하시되 추측이 아닌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제도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소중한 안전망이에요. 이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소소하지만 꼭 필요한 복지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